자영업 부익부 빈익빈 시대. 건물주의 생존 전략은 사이버 건물주로의 전환. 자영업. 이제는 실력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그냥 잘한다고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이후 어느 정도 상권이 회복되긴 했지만 정작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버겁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있고 그나마 인력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임대료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SNS 시대의 정보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한번 입소문난 가게는 대박이 나지만 그렇지 못한 가게는 손님이 줄어들고 바로 외면당합니다.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바로 망하는 구조, 즉 자영업 시장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건물주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흐름은 건물주에게도 직격탄이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다 보니 당연히 상가 공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가 하나만 갖고 있으면 평생 임대료 수익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도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고 위례, 청라, 송도 같은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아예 상가 건물 전체가 텅 비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실이 단기간 내에 쉽게 해소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임대료는 높고 장사할 만한 업종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물주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상권 침체? 이제는 자영업 환경 악화가 본질. 상권이 침체됐다기보다는 자영업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상권의 위치나 유동인구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에 놓인 겁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엔 감성 있는 카페와 편집숍들이 줄지어 있던 트렌디한 거리였죠. 그런데 이제는 매장 대부분이 비어 있고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때 가로수길은 명품 브랜드, 고급 화장품, 해외 의류 브랜드들이 입점하면서 땅값과 임대료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며 대부분의 쇼핑이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고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이 사라졌고 상권을 떠받칠 콘텐츠가 없어진 겁니다. 대신 주변의 세로수길이나 나로수길처럼 조금 더 합리적인 임대료와 지역, 기반 콘텐츠를 갖춘 곳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해답. 변화에 민감한 로컬 브랜드. 이런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브랜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황윤민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로컬 기반의 유니크한 브랜드를 꾸준히 론칭해왔습니다. 까치화방, 무얼식탁, 미미옥 같은 브랜드는 상권의 특성과 고객층을 고려해 기획된 브랜드입니다. 대형 브랜드는 본사의 시스템이 고정돼 있어 변화가 느립니다. 반면 로컬 브랜드는 메뉴 하나, 인테리어 하나도 상권에 맞게 빠르게 수정할 수 있고 고객 반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까치화방은 꽃과 케이크를 함께 판매하는 플라워 카페입니다. 낭만적이고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배달 및 픽업 등 온라인화 전략도 병행하고 있죠.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히 결합하는 브랜드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는 더 이상 수동적인 임대인이 아니다. 건물주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을 세워두고 세입자가 알아서 장사하면 임대료만 받아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건물주가 콘텐츠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황 대표는 상가를 작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조건 높은 임대료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해당 상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고 지속 가능성 있는 임차인을 선별해야 합니다. 즉, 상권의 구조를 이해하고 고객 흐름과 업종, 트렌드를 파악할 줄 아는 전략적 사고가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대료만 높게 책정하고 세입자를 기다리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건물주의 위기, 사이버 건물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오프라인 상가 시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그 대안으로 온라인 자산, 즉 사이버 공간의 건물주가 되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건물주가 공간을 기반으로 임대료를 벌었다면 사이버 건물주는 콘텐츠와 트래픽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계정, 블로그, 쇼핑몰, OTT 콘텐츠 IP 등은 일종의 온라인 상권이자 수익형 자산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물리적 공간보다는 디지털 네트워크 상에서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자영업과 상가 시장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상가라는 공간 자체가 자산이었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위치만 좋으면 세입자는 줄을 섰고 건물주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콘텐츠와 경험, 그리고 고객과의 연결이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은 유지비가 많이 들고 고정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이버 공간, 즉 온라인에서는 팬을 모으고 트래픽을 확보하고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만드는 사이버 건물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건물 없이도 땅 없이도 콘텐츠와 브랜딩만으로 자산을 만드는 시대인 겁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온라인 안에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자산가가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건물주의 개념이 공간에서 연결로, 임대료에서 트래픽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오프라인 건물의 가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건물주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건물주 마인드를 바꾸어야 할 시점입니다. ABC 헤드라인은 변화의 흐름을 함께합니다. 다가오는 사이버 자산 시대, 우리는 어떤 건물주가 되어야 할까요?